자, 그죠? 건반. 그래서 건이다, 음은 해놓고. 육획자, 복희, 소획지, 괴야 그랬습니다. 이 6획은 복희가 그린 바의 괴이다. 괴이다. 그리고 일자, 기야, 양지수야 그랬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수란 말이죠. 기수. 숫자에는 기수가 있고 우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수라고 하는 건 이건 양수고,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하는 거는 음수를 얘기합니다. 음수를 얘기합니다. 기수와 우수. 그러니까 일은 기야 그랬습니다. 양수다 이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는 1, 3, 5, 7, 9, 9, 우수, 음수는 2, 4, 6, 8, 10 아닙니까? 그죠? 기야, 기수야, 양지수야. 그랬어요. 양의 수이다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건자, 건이란, 건이란, 건야 그랬습니다. 굳셈이다 이랍니다. 굳셈이다. 그런데 건으로서 양지성이야. 그 양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이란 굳셈이기 때문에 굳셈은 양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본주, 건자, 삼액지, 괴명야. 삼액, 괴지명야 그랬습니다. 본래 뜻을 풀어서 밝히는 걸 주라고 그럽니다. 밝히기에 건이라는 글자는 삼액괴, 그죠? 요 밑에 있는 괴, 8괴 중에서 요 밑에 있는 작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소성괴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성괴가 합쳐서 대성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성괴인 건괴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8괴 중에 하나인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 내괴야, 상자, 외괴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아래에 있는 걸 내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드렸죠? 위에 있는 걸 외괴라고 그런다. 이 지금 주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문, 건자, 육획괴지명이야 그랬습니다. 경문에 있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건괴다 해갖고 건원형 이정이라고 쓴 건자, 그 글자는 육획, 요 6개, 건괴와 합쳐진 것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복희, 앙관, 찰부, 견, 음양, 유, 기우지수 그랬습니다. 복희, 중국의 그 신화상의 인물이죠. 고대 그 복희라는 사람이, 앙이라고 하는 건 우러를 앙자입니다. 관은 살펴보는 거죠. 관도 우러서 살폈어요. 뭘 봤겠어요? 천문을 봤단 말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천체의 운행을 보고. 부라고 하는 건 몸을 구부릴 부자입니다. 구부려서 살폈어. 뭘? 땅에 있는 이치. 지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풍수지리가 아니고 땅에 있는 만물이 생장하고 소멸하고 자라고 하는 이 이치를 다 봤단 말이죠. 봐가지고 그걸 앙관찰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견, 음양, 유, 기우지수예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보았다 이 말이죠. 보았다. 뭐냐면 음양과 그 음양에 기우지수가 있는 걸 봤어. 기는 양수고 우는 음수라고 그랬잖아요. 음양에 따른 그 양수와 음수가 있는 걸 봤어. 숫자에도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고로 획, 일, 기, 이, 상, 양 그랬습니다. 획을 하나 찍었어요. 획을 하나 찍은 게 뭡니까? 양효죠, 이렇게. 그죠? 이걸 하나 쫙 그어가지고 금으로써 양을 상징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획, 이루, 이, 상음이에요. 획을. 그러니까 위에서는 일기를 그었잖아요. 양을 하나 그어서 양으로 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루이죠. 이루니까 두 개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음요를 그어서 가운데가 끊어진, 그렇게 해서 음을 상징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견 이름 일양 유 각생 이름 일양지상이에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또 뭘 봤느냐? 이 참 복희라는 사람이 고대에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거 보면은. 자, 이름과 지금 일양이 있는데, 응? 이렇게 이름이 있고, 일양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응?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견 이름 일양 각생 이름 일양지상이란 말이죠. 응? 이름 일양이 각기 또한 이름과 일양을 낳는 상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일양이 여기서 일양을 낳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일양이 이름을 낳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음인데 양을 낳으면 이렇게 되고 또 음을 낳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사상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름과 일양을 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의. 우의가 돼버렸네. 네. 양의라고 합니다. 양의. 이걸 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름과 일양이 이렇게 난 것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상체질이니 뭐 사상의학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눈 거죠. 양이 양을 낳은 것을 노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노양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태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약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소음 체질이니 소양 체질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거거든요. 이게 사상인데,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소음이죠. 양이 음을 낳은 것을 소음이라고 그래요. 소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놈은 어디예요? 양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양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음 속에서 음이 양을 낳는 놈을 소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양이니까. 이 소라는 건 어릴 소자예요. 적을 소자. 작은 놈이 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애우시가 쉽겠죠. 소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착각을 많이 한다고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면 그냥 다 외우셔. 예? 무슨 뭐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외우셔. 그리고 나중에 그건 다 외우지. 괴를 그려보셔. 그럼 괴를 못 그린단 말이야. 왜? 괴의 생성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음에 들어있는 거니까 소는 어린아이니까 여기 낳았으니까 음이. 그죠? 낳았으니까 소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음이 역시 음을 낳았으니까 노음이야. 응? 노음은 또한 태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 예. 지금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사상 여기까지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고 자하이 상.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괴를 그릴 때도 그래서 원래는 이 아래로부터 위로 그리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재배이 삼 이성 팔괴 그랬습니다. 재배. 두 배예요. 두 배. 두 배를 해서 다시 셋을 그렸으므로 이성 팔괴. 팔괴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그죠? 여기서 다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놈이 이후에 가서 다시 이렇게 나면은, 양을 나면, 건이 되지 않습니까? 건. 그 다음에, 이놈이, 위에 이렇게 나면, 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태.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 사상, 산을 긋고서 해야지. 헷갈려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놈이, 이렇게 된 놈이, 이걸 하면은,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2. 2꾀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놈이, 이렇게 되면 진.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좀 지겨운 것 같지만 요걸 기본적으로 해놔야만이 나중에 괜찮습니다. 여기다 또 이놈이 양을 놨어요. 하나. 그러니까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야. 예? 손.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놈이 이걸 놨으니까 요거는 감. 예? 그 다음에 요 놈이 또 여기서 여기 끊어진 놈이 이렇게 놨으니까 요거는 간. 예? 그 다음에 요 끊어진 놈이 또 이걸 놔니까 이게 뭐예요? 곤. 예? 이렇게 지금 8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의 사상 이걸 8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갖고 64가 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배를 해가지고 3번을 했더니,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하고, 예? 하면 8개가 되고, 또 한 번 하면 16개가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32개가 되고, 또 한 번 해서, 그렇게 배로 해서 3번을 하니까 64개가 되잖아요. 낳고 해서 64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서 쭉쭉쭉 해가지고, 이거 지금 8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자, 8개가 됐는데, 양지성, 이, 기, 성형지, 대자위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양의 성은 건이에요. 구세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성이 큰 것이 바로 천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나타냈어요. 네? 건괴가 그래서 이 하늘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8개에서 고로 삼지직괴 명지왈 건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막대기 세계, 그죠? 아까 말한 이 막대기 세계의 삼기잖아요, 이게 다. 요거는 삼우죠? 그죠? 요게 삼기 아닙니까? 기잖아요. 양이니까. 그래서 요 삼기지. 괴명이 명지왈 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의지어 천이야 그랬습니다. 요 의라고 하는 건 본뜨다는 뜻입니다. 본떴어요. 예, 하늘을 본뜬 것이다. 예? 건괴가 하늘을 본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획 2구 8괴 2성 즉 우 3배 기획 2성 6획 2어 8괴 지상 예? 각과 8개 2성 64괴야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3획 2구 3획이 이미 갖춰졌어요. 이 세 개의 근거가 갖춰지고 갖춰졌으므로 8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즉 8개 이성이니까 즉 우 3배 기획 이 6획 예? 그 이 6가지 획을 지금 쭉쭉쭉 긋는 걸 3배 함으로 해서 8개의 우에 다시 섞었단 말이죠. 8개의 우에 그렇게 3회 긋는 방법이 나갔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각 8개.
그 위에다 8궤가 얹혀지게 됐어요. 또다시. 그렇게 해서 이 성 64궤, 4궤야. 그렇게 함으로써 64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차궤, 육획, 개, 기, 상하, 개, 건, 즉 양지순이 건지지야 그랬습니다. 자, 차궤 그랬죠. 이 궤는 육획, 6획이 개라고 하는 건 모두입니다. 모두 기예요. 그죠? 양이죠, 양. 기. 그러므로 상하, 개, 건이에요. 상하가 모두 개예요. 건이에요. 아래 것도 4개도 건괴, 위에 있는 것도 3개도 건괴, 모두 건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양지순이 건지지야. 양의 그 순수함이면 양이 양이니까. 그 다음에 굳셈일 건자입니다. 굳셈의 지극함입니다. 이거는. 응? 고로 건지명 천지상 개불여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건의 이름은 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며 천지상 하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 모두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건은 무조건 하늘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이건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불역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원형이정 문왕소 계지사 그랬습니다. 원형 이정 이 4글자는 문왕이 단 말씀인 바인 것이며 말씀이며 그거지요. 그 다음에 2단 1꾀지 기륭이에요. 이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한 궤의 기륭을. 네? 그러니까 지금 건, 원형, 이정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말로만 본다면 원은 크게고 그 다음에 형은 형통함이고 이는 이롭고 정은 고듬이니까 크게 형통하고 고다야 이롭다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이런 이 판단 점을 칠 때 옛날에 요 괴사만 가지고 점을 칠 때는 이것을 문왕이 이렇게 다뤘다는 겁니다. 그게 단이에요. 그 한 궤의 기륭을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단사야, 단사자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단사라고 한다 이 말이죠. 단사. 그러니까 단전과 단사는 다르죠. 단사는 괴사를 단사라고 그러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상사는 효사를 상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단전은 괴사를 다시 설명한 것을 단전이라고 그러고 상전은 원래는 효사를 설명한 것인데 괴사도 설명한 건 대상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원, 대야, 형, 통야, 이, 의야, 정이, 고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이라는 크다는 의미단 말이죠. 그 문왕이 달 때 뜻을 원이라는 크다는 의미고 형이라는 건 형통한다는 거고 이롭다고 하는 건 마땅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고자는 굳다는 뜻이기도 한데 진실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굳고 진실해야 돼. 바르고 굳고 진실하다는 의미다. 그 다음에 문왕, 이위, 건도, 대통이, 지정 그랬습니다. 문왕이 건도는 크게 형통하고 지극히 바르다 라는 의미를 여기다 담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문왕이 고, 서득, 착괴이, 육효, 개, 불변자 언, 기, 점, 당, 득, 대통, 이, 필, 이제, 정고 응? 연후, 가이, 보, 기, 종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고어, 서득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라는 건 입서해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서죽을 가지고 괴를 뽑아서 이 건깨가 나왔는데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동요가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냥 쭉 동요가 안 나오고 건깨 6개가 그대로 다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대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점을 쳐서 그게 나오면 대통이에요. 그런데다가 필이제 정고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가 어디 있느냐면 바르고 굳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대통을 하는 거예요. 대통을 하지만 반드시 굳고 바르고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후 그런 다음에 가히 보기종이야. 그 끝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끝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냥 그 대통한 게 운수가 다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 바르고 굳고 진실하게 해야만 이게 끝까지 그 운수 대통하는 것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끝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 성인, 소위, 자격, 교인, 복서. 차, 인은 성인께서. 성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중국엔 사성을 얘기합니다. 이 주역에서는 복희, 문왕, 주공, 공자. 복희가 괴를 그리고 문왕이 괴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달고 공자가 시빅을 달고 이 성인들입니다. 네 사람의 성인. 여기에서 말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네 사람의 성인은 사성인, 사성설이라고 하는데 이 성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 소위라고 하는 건 까닭이에요. 그러한 소위로서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한 까닭으로 자격, 역을 지어서 교인 사람들한테 가리켜 뭘? 복서, 점을 치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점을 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게 성인들이 옛날에 이거 다 한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육상산이라든지 뭐 그 후에 명나라 말에 와가지고 무슨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유과학자들 중에서는 왜 주역이 복서냐 점을 치는 책이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자는 이걸 점을 치는 책으로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가이 개물 성무지 정의 그랬습니다. 무엇 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개물 성무 사물을 열어주고 만물한테 그 사물이 만물을 열어주고 일을 이루도록 무라고 하는 건 일입니다. 사람이 일을 이루도록 하는 정의 그 정교한 정밀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괴 방차 그랬습니다. 나머지 괴도 이와 같다. 이 건괴뿐이 아니라 나머지 괴도 다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육상산 같은 사람들은 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역을 텍스트로 택한 이유가 주자는 여기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상수역학과 그 다음에 왕필을 개조로 보지 않고 공자님한테서 내려온 그 의리역학, 유가적 관점,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치는 복서라고 하는 걸 다 같이 혼합해서 넣기 때문에 이 주자역, 주역본위를 텍스트로 삼은 겁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효사를 하나씩 보시자고요. 초구 그랬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역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또는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양은 구로 표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음은
6으로 표시를 합니다. 6. 왜 그러냐면 구는 노양입니다. 완벽한 양일 때 노양을 구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양은 7이에요. 숫자로는. 이제 나중에,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소양은 7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음, 이 완벽한 노음. 그죠? 아까 이게 8궤에서 나온 건데, 8궤에서 1은 건이고, 2는 태고, 3은 이고, 그 다음에 진, 손, 감, 간, 건 이렇게 했기 때문에 8번째 8이 완벽한 이게 노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소음은 뭡니까? 6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노음이에요. 그런데 8은 소음입니다. 원래. 나중에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은 9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있으면 초자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초, 맨 꼭대기는 상.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죠? 초구. 그 다음부터는 92, 93, 94, 95, 상구. 상구. 마찬가지로 초육, 62, 63, 64, 65, 상육. 그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초구, 62, 93, 94, 95, 상육.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초구 그런 겁니다. 초구니까 지금 이거죠. 건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까 건, 원형, 이정한 것은 괴사구. 그 다음에 이 효사 하나하나마다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초구라고 하는 거는 요 맨 밑에 있는 요 양효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점을 쳤을 때 이 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점을 또 한 번 쳐요. 그래서 요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 초요가 움직였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건드린 놈이 바뀌어.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된 데서 요 놈을 건드렸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붙어버린다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것을 원래 꾀 아닙니까? 원래. 그걸 본꾀라고 그래요. 원래. 예? 본꾀. 그 다음에 이걸 동요라고 그래요. 동요. 예? 동요. 움직일 동자. 동요라고 그래요. 요 하나 건드린 거를. 예? 그러면 이놈이 건드리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본꾀에서 같다 해서 가을치자를 써서 지꾀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꾀.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건이죠? 이건 뭐냐 하면은 위에는 하리고 밑에는 바람이에요. 그럼 천풍구 해가지고 이건 구꾀가 된다고. 예?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건지구라고 얘기를 해요. 건지구. 건지구. 예. 건지구다. 그러면 이게 초요가 움직이면 이렇게 변하니까. 본꾀에서 지꾀가 되니 지꾀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말하자면 본초하고 첩이지요, 뭐. 예? 그래서 건이 구로 바뀌었다 해서 건지구다 이 말이에요. 건에서 구꾀로 간 거예요. 건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요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초구.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용 무용 그랬습니다. 이 잠자는 물에 잠길 잠자예요.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자, 주자는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은 첩원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길 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철을 띄고 밑에 언을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그 당시에 주자가 살던 시기에 그쪽 음은 뭐였느냐면 천이었다 이 말이에요. 잠이 아니라. 이 장길잠자가 주자가 살던 시기의 음은 천이었다니까. 천. 또는 우리가 이 이길첩자가 뭐 그 당시에 음이 접이었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반이 들으면 항상 그 글자 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초고자 괴 하양지 하양 효지명이다 그랬어요. 초고 이 첫 번째 것은 괴에서 하양효 아래에 있는 양효의 명이다. 그죠? 양효로서 맨 아래에 있으니까 범 획계자 자하이상 고이 하여 위초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릇 범 그랬지 않습니까? 획괴 괴를 긋는 것은 획계자 괴를 긋는 것은 자는 못으로부터잖아요. 아래로부터 위로 자 하이상이니까 고로 그러므로 이 하여 위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로서 초효를 삼아.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걸 초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 구위노, 칠위소 그랬습니다. 양수. 그죠? 예. 양수에서 구는 노양이고, 칠은 소양이 된다. 소음이 된다. 소양이에요. 소양. 소양. 칠이 아까 간이니까. 예? 칠이 간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칠이 간이니까 요건 뭡니까? 지금 음요가 양을 하나 놨으니까 소양이잖아요. 그래서 칠이 된단 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노변이 소불변이에요. 노는 이 노양, 그 다음에 노음, 이건 변해요. 효가 변해요. 양효가 음효로 변해요. 하지만 이 소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로 의, 양효, 의, 구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효는 양효로서 구라고 삼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주역은 변하는 거니까 그걸 교역이라고 합니다. 변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동하면 음효로 변하고 하니까 소양은 변하지 않고 노음이라고 하는 건 늙으면 다시 이게 변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 위, 양효, 위, 구 그랬죠. 그래서 양효는 구로서 삼아. 왜? 양효가 동효가 되면 변하게 되니까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용, 무용, 주공소계지사 그랬습니다. 잠용, 무용. 물에 잠긴 용인이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주공, 문왕의 동생인 주공이 이것을 단 말씀이다. 이 단 일요지 기륭입니다. 그럼으로써 한 효의 기륭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로써 소의 효사자야 이것이 바로 효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까 괴사는 건 원형이정이고 그 건괴의 초요인 그죠? 초요인 초구는 지금 잠용 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사라고 한단 말이죠. 잠은 장이야 그랬습니다. 잠이란 숨긴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용은 약물이야 그랬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약물이라는 거죠, 원래. 초양제하 미가 시용 그랬습니다. 초양으로서 이게 아래에 있으니까. 양이라는 건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미가 시용이야. 널리 베풀어서 쓸 수가 없어요. 미가라는 건 아직 미는 아직이라고 그랬죠. 아직 널리 베풀어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고로 기상
우이 잠용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물에 잠긴 용과 같아. 양요로서 맨 밑에 가서 있으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기점, 왈, 무룡 그랬습니다. 그 점 또한 쓸 수 없다. 이 괴가 나오면 이 괴에서 이 효가 동이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예. 점을 쳤는데 건괴가 나오고 초효가 동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절대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보세요. 범, 우, 건이, 차, 효, 변자, 당관, 차상, 이, 왈, 기, 점야. 그랬습니다. 무릇, 건을 만났는데, 차, 효, 변자. 건에서 건괴인데도 이 효가 변하는 것을 만났어. 지금 일효가 점을 쳐서. 그랬다면, 당관, 차상. 마땅히 이 상을, 이 초효의 상을 잘, 형상을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완, 기점이야. 그 점을 완미해야 된다는 거죠. 잘, 이 완미라는 건 더듬어서 잘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효, 방차, 나머지 효도 이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 초효가 동하면 구가 되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건이죠. 건은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천, 손은 풍이에요. 그러면 손풍구가 됩니다. 예? 이 괴를 읽을 땐 그냥 주역을 나중에 많이 하시게 되면 국괴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렇지만 공부하실 땐 처음에 건의천, 천풍구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점을 쳐서 이 꾀가 나왔어. 만약에 건꾀 초효가 동해가지고 본꾀로 3번 친단 말이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텐데 3번을 딱 쳤는데 처음에 나온 게 건꾀가 아래가 하나 나오고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우리 2번째 또 건꾀가 나왔어. 그리고 3번째 이제 6개씩 계산을 하는데 6개, 6개, 6개 빼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가 딱 떨어졌으면 초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예? 건지국괴가 되는데 하여튼 이 괴가 나오면 뭘 하든지 간에 아무짝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모 대기업에 있는 한국의 아주 대기업에 있는 그 부장이었는데 저기 그 청담동에 고급 빌라를 샀는데 80몇 평이라고 그래요. 80몇 평.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이게 도둑놈이라순.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이게 저 수도꼭지 이것도 다 이게 18금이에요. 응? 이거 18금이라고 말이야. 사람들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상을 쫙 차렸는데 영감들이 와서 부부 동반으로 쫙 앉았더라고요. 그 뭐 술을 한 잔씩 딱 먹고 가더니 전 가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하나씩 턱턱 내놓고 하는 거 보니까 밑에 하청업체 이게 사장회장들이야. 예? 그 봉투에 1,000만 원씩 들은 거야.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걸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위세를 자랑하려고. 예? 하청업체 한 20명 불러가지고 예? 음식 딱 가정부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쫙 먹이고서 저한테 자랑하려고 딱 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2간사이 공항을 만드는데 예? 바다를 메꾸려니까 모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래가 필요한데 이걸 한국에는 없으니까 중국에서 들여온다 이 말이지. 들여서 거기다 갖다 넘겨주는데 1톤당 대략 한 5달러 내지 10달러를 자기가 먹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수억 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래가. 그러면서 1톤에 1달러씩만 먹어도 내가 1억 불이라 이 말이야. 자기 수입이.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자랑을 해요. 떡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전 사장 이거 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턱이 너무 부실해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건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 사람은 그때 막 승승장구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점을 한번 쳐볼까? 웃으면서 부르니까 좋대. 그러면 숫자가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3개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111 딱 그러더라고. 에? 111 딱 그래요. 1이면 건이잖아요. 또 1이면 또 건이야. 이거지. 초효가 동화했지. 안 되는 거죠. 그죠?